저희 피부과에도 집에서 각자만의 어떤 노하우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 미백 방법들이라고 해서 검색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피부과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미백의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멜라논 크림이나 뭐 도미나 크림 처방해 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누가 써서 좋다라고 해서 나도 쓰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꼭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멜라논 크림 잘못 쓰면 김이 진짜 확 올라와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피부연구소 최성현 원장. 최지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TV 속에 연예인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저는 이렇게 하얘지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원장님?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뭐 가끔씩 뭐 이제 유행에 따라서 뭐 검은 피부를 원하는 약간 까무잡잡한 건강한 피부를 원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피부는 밝고 맑은 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진짜 하얘지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피부과에도 집에서 각자만의 어떤 노하우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 미백 방법들이라고 해서 검색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피부과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미백의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얼마만큼 하얗게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백의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각자 알고 있는 미백의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연예인은 못하더라도 연예인 피부는 한번 가져보자고요. 자, 지환 원장님, 그러면 얼마만큼 하얗게 될 수 있을까요? 딱 말씀드리면 뱃살만큼 하얘질 수 있습니다. 속살! 안 보이는 속살? 남들한테 보여지지 않는 그 딱 속살만큼 하얘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미백의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거 먹고 약 먹고 레이저하고 주사 맞고 다 해도 한 달 안에 다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미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딱 10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까매지는 원리는 피부에 있는 멜라닌 세포, 그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들이 이제 과다하게 작용할 때 어두워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멜라닌 세포가 사실은 제일 자극받을 수 있는 뭐 대표적인 루트는 자외선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멜라닌 세포 같은 경우는 마치 우리 피부에 양산을 씌워주는 것처럼 피부의 어떤 보호 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피부층에다가 검은 그런 색소를 깔아줌으로써 피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색소가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이제 걱정돼서 병원에 오시면 일단 격려를 해드려요. 이거는 피부의 자연스러운 작용이고 건강한 보호 작용이다. 단지 우리가 미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혹은 미적으로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을 개선해 가면 된다. 이렇게 저는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나눠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미백의 원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백의 원리는 크게 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 원장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멜라닌을 합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미백이 이루어질 수 있고 두 번째 방식은 기존에 이제 있는 멜라닌 색소를 깨트려주는 방식으로 미백이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카테고리가 어떤 미백의 대표적인 원리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뭐 카테고리를 좀 나눠드리면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먹는 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바르는 연고가 있고요. 세 번째, 맞는 주사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멜라닌 색소를 깨트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레이저 토닝이 될 수 있죠. 네, 그런 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제 먹는 약은 흔히 우리 이제 도란사민이라는 약들을 처방을 많이 합니다. 도란사민의 성분이 이제 트라넥삼산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얘는 이제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데 필요한 어떤 특정 효소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함으로 통해서 이제 얼굴을 좀 밝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바르는 크림은 요 이름 얘기하면 다들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죠, 성 원장님? 그래서 바르는 연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성분을 주로 가지고 있는 도미나 그런 것들이 있고 혹은 이제 스테로이드와 이제 뭐 레티노이드 계열의 합성체인 멜라논 크림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것도 되게 유명한 연고예요. 스티바 A라는 연고가 있는데 스티바 A도 이제 레티노이드 계열이죠. 이제 레티노이드 계열의 원리는 각질의 턴오버를 좀 빨리 해주는 거죠. 빠르게 세포들이 탈락되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뭐 스티바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단종됐기 때문에 뭐 비슷한 제품으로 20 같은 크림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이제 레티노이드의 그런 다음 세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여드름 치료제로도 쓰이는 뭐 디페린 계열 아다팔렌이라고 하는 성분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들도 결국은 다 피부의 턴오버를 빠르게 시키면서 미백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로 남은 게 이제 주사인가요? 주사는 뭐 이제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성분이죠. 백옥 주사라고도 부르고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죠. 미백 효과가 있다. 동시에 뭐 항산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이제 뭐 간의 독소를 좀 빼주는 뭐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주사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비타민 C도 할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비타민 C 혹은 비타민 B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은 먹는 비타민 C도 많고 요즘에는 먹는 글루타치온도 많단 말이죠. 이렇게 먹는 거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도 비슷하게 먹는 콜라겐 설명한 것처럼 효과 자체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먹는 양과 혹은 주사로 맞는 것들은 그 양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수액으로 이제 정맥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순간적인 농도 차에 의해서 비타민을 우리가 흡수하게 돼요. 먹는 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갑작스러운 그 농도 차에 의한 우리 흡수를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빠르게 어떤 미백 효과를 내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화장품 가게 가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떤 미백 화장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미백 화장품도 효과가 있을까요, 원장님? 우리가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미백 기능성 혹은 뭐 우리가 주름 기능성 이런 것 화장품들이 있는데 기능성 제품들은 사실 실제로 그 정해진 농도, 정해진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뭐 단순하게 선전 효과를 통해서 미백 효과가 있어요 이런 화장품들이 아니라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들은 실제로 효과가 있죠. 네. 이제 뭐 성분이 사실 9가지가 딱 정해져 있기는 하잖아요. 비타민 C, 그다음에 비타민 B. 이제 이게 뭐 니아신아마이드, 뭐 이제 아스코르빅 애시드 뭐 이런 성분들이 사실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바르면 미백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나요? 네, 이제 지금까지는 만들어지는 부분을 이제 억제하거나 뭐 우리가 색소를 전달해주는 과정을 억제한다고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이미 만들어진 이미 우리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이제 색소들을 줄여주는 과정이죠. 대표적인 게 뭐 다들 잘 아시는 레이저 토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요거는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껍데기, 그러니까 표피라고 하는 이제 껍데기에 생겨 있는 색소들과 그다음에 진피, 그 피부 안쪽에 있는 색소들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는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재생력의 차이예요. 그래서 표피 같은 경우는 재생력이 거의 뭐 100%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흔히들 우리가 점을 빼는 것처럼 깎아내 버려도 색소 가 좋아질 수 있고 하지만 이제 반대로 진피 같은 경우는 깎아주면 깎아는 대로 패여버리거나 혹은 뭐 색소를 파괴할 때도 표피성 색소들은 어떤 강한 에너지를 통해서 그 색소를 태워버리거나 날려버릴 수 있는 반면에 진피 쪽에는 그 정도의 강한 에너지를 사용하면 화상을 입거나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는 그런 병변들이 생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먼저 표피성 색소 좀 간단하게 더 설명해 드릴까요? 뭐 이제 표피성 색소의 뭐 대표적인 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흑자랑 죽은 깨라고 볼 수 있죠. 서원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표피에 있는 색소 그리고 이제 진피에 있는 색소로 나누면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의 파장대가 사실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룩덜룩한 피부가 조금 그런 부분만 개선이 돼도 껍데기만 한번 걷어낸 한꺼풀 벗겨내는 형태의 색소 치료를 한다거나 혹은 뭐 전반적으로 뭐 필링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각질을 제거해주면서 피부톤을 일정하게 균일하게 맞춰주는 방법들이 이제 표피 쪽에 대한 그런 색소를 벗겨내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진피 쪽에 대한 것들인데 꾸준하게 진행해야 되는 토닝이라고 할 수 있고 토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색소를 태우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라 깨트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게 깨트리는 거고 저는 이제 보통 환자분들한테 비유할 때는 과자가 이제 앞에 있는데 이걸 큰 걸 한 번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부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를 통해서 잘게 이 쿠키를 부숴놓고 부스러기를 버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토닝은 오랜 기간이 걸리고 조금씩 부숴가지고 갖다 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고 사실 중요한 부분이 이 포인트인데 단순하게 레이저 토닝만 하는 게 아니라 토닝을 하고 나서 그 색소 부스러기를 갖다 버릴 수 있는 그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주로 이제 대식세포들이 그런 부스러기를 갖다 버리게 되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저는 사실 과자를 부수는 역할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갖다 버리는 과정은 환자의 피부의 몫이다라고 저는 설명드립니다. 저도 이제 항상 뭐 비슷하게 설명드리는 것 같아요. 말씀해주셨던 피부 안에서 대식세포라는 청소해주는 애죠. 걔가 이제 우리가 깨트려낸 멜라닌 색소의 조각들을 정리를 해준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게
표피로 좀 밀어내잖아요. 그런 네. 조각들을. 그래서 위로 올려보내다 보니까 각질의 턴오버 주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28일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런 각질의 턴오버 주기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건강한 피부에서는 그런 각질의 턴오버가 잘 일어날 거고 각질의 턴오버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색소가 더 빨리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단순히 깨트리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를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치료들을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건강한 피부 안에서 색소도 더 잘 없어진다. 저도 항상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4가지를 전부 다 하면 미백이 확실히 빨라질까요, 원장님? 빨라질 수 있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도 그렇고 약 같은 걸 쓸 때도 그냥 마음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부작용들은 주의하면서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멜라논 크림이나 뭐 도미나 같은 거 사용할 때 하이드로키논은 실제로 이제 자외선 같은 데 노출되었을 때는 오히려 색을 진하게 만들어 버린다거나 혹은 뭐 비타민 C 같은 제품들도 너무 과하게 썼을 때는 턴오버가 심하게 진행되면서 각질이 벗겨져서 보호 작용 자체를 못하면서 새로운 어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쓸 때는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뭐 실제로 뭐 저희 병원에서도 그 4가지 방법을 다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레이저 토닝도 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뭐 그런 글루타치온도 사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백 화장품도 드리죠. 저희가 집에서 사용하는 거로 그런 것들을 이제 드리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진짜 성 원장님이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멜라논 크림이나 뭐 도미나 크림 처방해 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누가 써서 좋다라고 해서 나도 쓰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꼭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를 보고 고게 고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멜라논 크림 잘못 쓰면 김이 진짜 확 올라와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미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연예인처럼 하얀 피부 갖는 거 그렇게 멀리 있는 길이 아닙니다. 다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하시면 누구나 다 하얗게 연예인 같은 하얀 피부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연예인 화장한 거 아니야? 뭐? 화장 그 생얼 지워도 하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못해서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